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개발법 이어서, 개발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개발법 이어서, 페이지는 204페이지 기본서 피시고, 보세요. 204페이지. 자, 일단, 지난주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기존에 도시화되지 않았던 애를 도시로 싹 밀어버리겠다, 이 뜻이야. 그럼 해당 지역이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을 일단 묶어. 묶는 거를 우리는 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요. 개발 구역을 지할 때 주거 단지로 만들 거냐, 산업 단지로 만들 거냐,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구역 지하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 짭니다. 그럼 이걸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짜서, 그럼 여기는 주거 단지로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개발 계획 내용에 인구는 얼마,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넣고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야, 뭐 이런 내용들 짜겠죠. 짠 다음에 여기서 사업할 사람도 정해야 돼. 사업할 사람을 이 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이 시행자가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은 내가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낼 건데, 현재 사업 진행은 누가 할 거고 구체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그걸 짜는 계획을 뭐라 불렀죠? 시시계획. 시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요대로 할 테니까 지정해 주신 분한테 가서, 이 시행자, 이 사람 지정해 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서 뭐 받으면 돼요? 인가. 인가 받는데, 여기 지역이 땅값이 되게 싸요. 싸면 그냥 확 뭐 하면 돼. 수용하면 되죠. 수용 방식으로 하면 되고, 땅값이 좀 비싸다, 이거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럼 땅으로 교환해 주겠다. 이게 뭐야? 환지. 섞어 쓰면은 혼용 방식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한 거냐면,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요건이 있었다. 야, 최소한 이 면적 이상 안 되면 난 지정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작으면은 사적 개발 행위를 하시고, 면적이 좀 큰 거 갖고 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익사업이니까 속도가 빠르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뭐 혜택도 주고, 시행자한테 혜택도 주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했어. 그럼 지정하면서 누구도 정해줬죠? 시행자. 그럼 여기서 개발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해준 대로 이제는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뭐에 부합되게,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얘가 작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인가가 나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데, 효과 중에 하나가, 개발 구역이 딱 지정되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쟤는 나중에 뭐 받고 나가야 돼요? 보상금 받고 나가야 돼. 그럼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무슨 짓거리를 해요. 건축도 하고 형집 변경하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야, 여기 개발 행위는 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이것들이 돈을 좀 받으려고 개발 행위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니까, 야, 나무 심어볼까? 이런 애가 나타난 거야. 그럼 나무 심는 것도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용도 바꾸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것도 뜯어 고치네? 같이 상승시키려고. 뜯어 고치는 거 크게 뜯어 고친다 해서 뭐야? 대수상. 이것도 못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개발행위 금지가 들어가면서 추가로 세 가지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빨리 뭐라도 줘야 돼요? 보상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실시계획 작성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얘는 계속 규제만 받는 거잖아. 열받는다. 그러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중에서 어느 게 구체적 사업계획이라? 그럼 우리 이거 구역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단 이미 지구 단위 구역이었던 애는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지포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거까지 기억나는 거야? 그거까지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지정되고 나면 지구 단위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안에 짜야지? 그럼 이거를 어느 계획에다 넣어야지 맞냐? 어디다 넣어야 돼? 실시 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겠네? 오늘 얘는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안 하면서 규제만 받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니네 할 말 없으면 이 법에서는 강력하게 하지 마. 그래서 구역 자체의 효력을 없애버리겠대요. 그걸 우리 무슨 규정이라고 하지? 실효 규정이라고 그래. 실효. 일을 효력효. 실효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몇 년이 될 때까지 안 했네? 그럼 잘 봐요.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한 거야? 3년 안에 인가를 못 받은 경우.
안 한 거래요. 인가를 안 받으면이 아니라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지된 거로 보겠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는데 그중에 뭐가 남았냐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 이거 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민간인들은 뭐 하죠? 제안하는 거고 행정청끼리는 요청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개발구역의 지정 뭐 파트예요? 제안. 이게 36회 때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성이 이게 훅 떨어졌는데 표시 제가 왜 해놨냐면 36회 때 나왔는데 35회 때는 안 나왔어. 그럼 36회 때 나왔는데 37회 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얘는 무슨 말인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표시하려고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책을 이쁘게 만들려 이거 아니고 이거 36회 때 나왔는데 되게 중요한 파트는 또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제안이 뭔지 말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제안할 때 누가 제안하는 거냐면 얘가 누구냐면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면 얘네들을 시행자로 뭐 하는 거야? 지정하는 거거든. 그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공하고 민간 나눠지고 같이 출자한 법인을 뭐라 불렀죠?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이 제안하는데 여기서 국가도 있었고 지자체도 있었죠. 공공기관도 있고 정부 출연기관도 있었고 지방공사도 있었고 토지 소유자도 있었고 조합도 있고 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 걔네들 중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하고 이거 봐봐요. 지방공사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수용 방식 보지 마시고 토지 소유자 요거 제외하고 면적 얼마라고 됐어 지금? 3분의 2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2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들이 뭐 제한을 하는데 그래서 제한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민간이 공공한테 제한하는 거잖아. 그럼 민간은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1을 동의를 얻어야지만 제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볼까요? 내가 신의 노트에다 써놓은 거 하나 볼게요. 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인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정권자인데 시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공하고 민간 얘네들이야. 얘네들 중에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잘 보세요. 국가하고 지자체 있어. 이 사람은 국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국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국장을 말하는 거야. 지자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야.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 예외국장이야. 그럼 지가 지한테 제안하나? 지가 지한테 제안할 일 없죠. 그럼 국가는 제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지자체도 제안하지 않죠. 시군구는 시도의사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누구누구는 제안을 못 하겠네. 국가 지자체.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조합 있죠, 조합. 조합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조합은 태어나려면 뭐가 지정돼야 돼? 구역이 지정돼야 돼. 그럼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없죠. 아직 태어나서 안 태어나서 아직. 그럼 누구누구는 못하겠네?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안을 못해요.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그럼 제안할 때 여기 잘 봐요. 공공기관장하고 정출장 얘네들은 지정을 제안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러면 일단 국장한테 하면 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누구한테 제안하냐면 잘 봐요. 지정권자한테 다이렉트로 갈 때 원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이잖아. 그럼 내가 구역 지정 제안하는데 여기가 경기도 무슨 시죠? 김포시야. 그럼 내가 이 김포시장을 건너뛰고 가가지고 도지사 경기도 가가지고 지정해주세요라고 제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거쳐서 가야겠네? 김포시. 그럼 시군구한테 지정해달라고 뭐야 일단 제안하면 시군구가 시도의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근데 여기 특별자치도는 시군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게
우리가 특광, 특특시군을 도시라고 할 때 세종시 같은 경우를 뭐라 부르죠?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잖아. 거기 지금 도시개발이 끝났어요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개발구역 정해달라고 또 제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는 특별자치시가 안 나와요. 행정청 공부하다 보면은 도시개발법에서만 특별자치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그걸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 선생님 왜 여기 특특시군구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특별자치시가 없습니까가 아니라 얘가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세종시는. 그래서 세종시는 빼고 특별자치도 시군구한테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안하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해서 민간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애들은 면적 얼마 동의 얻으래? 3분의 2. 근데 제안하는 시행자 되고자 하는 누구누구는 빼요? 국가지자체조합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요거가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그럼 제안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검토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얘한테 통보해 줘야 되잖아.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도시군관리기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안할 때 기지, 산지, 입이라고 했죠. 그럼 걔는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있었잖아요. 걔는 똑같은데 얘도 제안하게 되면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월 1일로 돼 있어요. 통보 몇 월 안에 해주래? 통보는 1월 안에 해주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1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구역 지정하는 거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디 있는 규정 베낀 거냐? 도시군관리기 입안 제한을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기 입안 제한은 기지산지 입인데 제한하게 되면 서류 제출하면 45일에 통보하고 연장해서 며칠?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베끼면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권자가 있는데 이 지정 제한을 할 때 누구누구는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고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대. 근데 공공기관장, 정출장은 국장한테 지정 제한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특도시군한테 제한하되 민간의 경우는 면적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대신 통보는 몇 월 안에 해줄게. 1월 연장해서 1월. 지정에 드는 비용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걸 그대로 베껴놓은 거 규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걸 제한 보세요. 제한이라는 건 공공기관 장부터 쭉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권한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제외했다고만 기억하면 돼.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제한하는데? 특도, 시군구한테 제한을 하는데 공공기관장하고 정출장은 윗사람이 누구예요? 공공은 정부가 출연했잖아.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출연했으면 정부장을 가야지. 정부장이 누구예요? 국장에게 제한하면 되는데 여기 시행자가 여기 위에 아까 전에 봤던 애들 중에서 자, 몇 줄이냐면 4줄, 7줄이죠. 4줄, 7줄을 외울래요? 국지조 없다를 기억할래? 국지조 없다를 기억하는 거야. 이 말이 그 뜻인데 조문을 읽다 보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없어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중에 누구 빼고 국지조 빼고 특도시군한테 제한할 수 있대. 공공기관장하고 정출장은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누구한테 가라? 국장. 근데 여기서 제한할 때 민간의 경우는 뭐 얻어오래? 동의. 민간의 경우 동의 얻어야 되는데 봐봐요. 제가 따옴표 해놨죠. 따옴표 해놓고 따옴표 내가 닫았을 거야. 따옴표가 있고 어디냐면 여기 있다. 여기 따옴표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가 요 4줄 있죠. 이 4줄 외울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래요? 이거 4줄 외우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민간 X 놓은 거야. 민간은 면적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을 해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면서 저 조문을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저 조문에서 말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 민간은 제한할 때 공공보다 제약이 좀 있어서 니네들 개나 소나 막 제한하지 마. 면적 얼마 동의 얻어와. 3분의 2. 그러면 서류 제출이라는 거는 막 관련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지정해 주세요라고 국장하고 특도 시군구한테 제안을 제출을 해라 그 뜻이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안을 계속 하니까 야 그럼 네가 비용 좀 부담해 그러면 애들이 안녕히 계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라는 거를 야 그러면 전부 이 구역 지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근데 시험에 가면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야.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틀렸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신에 통보 몇 월 안에 해주겠대요? 1개월 안에 통보해 줄 건데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협의가 막 지연돼서
약간 빨리빨리 안 되면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 1월. 그러면 결론이 구역 지정 제한 관련된 게 지금 한 페이지 반이잖아요. 한 페이지 반이잖아. 그럼 결론은 머릿속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빼고 제한할 수 있는데, 근데 공공기관장, 정출장은 누구한테 가서 제한하시고 국장, 나머지는 특도시군한테 제한해라. 그럼 제한할 때 통보는 몇 월 안에 해줄게. 1월 연장해서 1월 이거 지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한 거냐면 조문이 있으면 이 조문을 빨리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 하나 그린 것 뿐인 거야. 결론은 이거 기억하시고 지문에서 요렇게 됐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7번 가시면 대행자 지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대행자 지정이 요게 34회 때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 시행하는 중에 공공애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그 설계하는 거나 또 뭐 공사하는 것들을 공공이 직접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계 관련된 거, 분양 관련된 거 요 일부는 야, 네 건설업자 네가 좀 해라. 건설업자한테 뭐 하게 한대요? 대행. 여기 34회 때 나왔는데 그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예요. 요거 34회 때 나온 게 요거야. 네 가지 써놓고 다음 중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건설업자한테 야, 설계 실시설계 네가 좀 해줘봐. 부지 조성공사 네가 좀 해주고 그 안에 무슨 시설 깔아야 돼? 기반인서 공사해야 되죠. 그리고 조성된 사업 끝나고 나면 이거 땅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양 같은 거 얘네한테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써놓고 딴 거 하나 집어넣고 틀린 거 찾아라 해서 요게 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34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면 내가 볼 때는 한 44회 때 나올 것 같아. 그럼 저걸 지금 막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나온 거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해놓고 나왔었구나만 아시고 쟤는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나는 10년 장기 계획을 플랜을 짜고 있다. 그럼 그때는 외우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저런 게 시험에 나왔었구나. 틀리라고 저런 것들 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봐봐요. 회출 보실래요? 33회, 34회, 35회, 36회. 우리 몇 회 보죠? 그럼 내년 책에는 아마 37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왜? 나올 거니까. 조합은 100%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올해 공부하는 거는 조합 공부해야지 위에 대행자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수업 듣는 거잖아. 그럼 도시개발 조합이란 말이 딱 나오면 얘가 언제 사업을 하고 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봐. 여기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고 땅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고 만큼 가진 사람도 있어. 그럼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다고 그럴게요. 100명 있어.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갑이라는 시행자가 수용 방식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사버리면 되죠. 사버리면 되니까 조합이 나올 일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뭉쳐서 하겠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도 사업할 수 있죠. 아니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회사 설립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받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방식이네? 환제 방식이야. 그럼 환제 방식으로 할 때 이게 만약에 수용 방식이면 조합이 못한 이유가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어떻게 수용을 해?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환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를 환제 방식으로 할 때는 얘네들이 사업을 해야 돼. 얘네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근데 2명인 거야. 2명이면 둘이서 계약서 써서 시행 같이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막 20명이야. 뭐 계약서 쓸 때마다 20명이 다 사인해야 돼.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럼 뭐 하나를 세우면 되죠. 뜻을 같이 한 단체, 뭐예요? 조합.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언제 조합을 설립하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7명 이상일 때. 몇 명 이상이요? 그래서 7명 이상이면 니네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7명 이상이죠. 뭐 조합 설립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100명인데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99명은 동의를 했고 1명이 반대를 한 거야. 이거 조합 설립하게 해줘야 돼, 하면 안 돼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 요 땅이 A 거고요. 나머지가 99명이야. 얘네는 하자고 그러고 얘는 반대야.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총수 동의만 얻어야 돼요. 이 땅의 면적도 얻어야 돼. 그래서 법에서는 면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럼 전체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 동의를 했는데,
그 3분의 이상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 이상이고 3분의 1. 그 면적 3분의 1을 가진 사람 숫자가 49명이면 안 돼요. 100명 중에 얼마는 돼야 돼? 2분의 1이니까 50명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얼마? 2분의 1. 그럼 그거 동의하면 동의 안 한 자도 자동조합은 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합을 만약에 설립을 하고 싶으면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최소 몇 명 이상? 7명에서 이거 개칠이라고 그래. 개칠이. 따라봐. 개칠이. 다음 주는 정비법 하잖아. 정비법 가면 정비조합이 나올 거예요.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라고 5명이 모여요. 개발법은 몇 명? 그래서 개칠이 그리고 추진위원회 5명 이렇게 따로 나눠지니까 숫자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개칠이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그럼 얘네가 약속 정하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공공이 작성하는 거는 규정이라고 하고요. 민간이 작성하는 건 규약이라고 그래. 근데 조합이 작성하는 건 별도로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관인데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정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지 말고 그냥 정관이라 하자 해서 약관이란 말을 안 써요. 법에서는 다 뭐라고 써요? 그럼 조합이 약속 정하는 거 정관이라고 하고, 정관 작성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으셔야 돼? 인가 받아야 돼. 이걸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이거 하나 내가 보여주고 갈게. 자, 봐봐. 자, 저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한 50명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100명이 나가야 되죠. 그럼 100명이 나가. 그럼 이제 누군가 와서 야, 너 나가. 그럼 얘네들 중에서 꼭 이런 애 있어. 눕는 애들 있어요. 안 나가. 나 못해. 막 이래요. 내가 살고 있던 터전을 내가 왜 나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래서 미리 동의 얻으랬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개발계획 짤 때 얻으랬잖아. 이미 얻었는데 여기서 봐봐요. 누가 와서 나가라 그러면 여기가 애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 중에 그럼 니들이 사업하고 니들이 수익 가져가 그러면 일어나겠죠. 니들이 사업하고 니들이 해 그러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하는 게 맞냐면 얘네들이 하는 게 맞아. 얘네들이면은 인원이 뭐 5명이다 그러면 5명이서 해. 토지 소유자가 하면 되죠. 아니면 너무 많으면 뭐 설립해? 조합. 그래서 환지 방식이 시끄러워요? 수용 방식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뭐가 시끄러워서? 환지 시끄러우니까 니들이 해. 니들이면 누구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할 때는 몇 명 이상일 때? 7명 이상일 때 조합 설립하게 하겠대. 봐요. 개칠이 보여줄게. 자, 누가 만약에 조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협동조합, 무슨 조합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회사 설립을 한 거죠. 그러면 만약 100명이면 100명이 사업을 한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100명이 사인을 다 해야지만 통과가 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 100명 중에 일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장을 하나 만들어. 장을 하나 만드는 걸 조합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합장 혼자 일을 못하니까 따까리가 있어야 되죠. 따까리를 뭐래? 이사. 따까리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 얘네들 돈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뭐 있어야 돼요? 감사. 그래서 항상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수강생이 지금 우리가 여기 한 200명이 되잖아요. 영상 나가니까 200명이라고 하는 거야.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중에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뭐 따서 200명이 다 모여서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해요. 그럼 이제 이 37회 김포 중앙에 우리가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지. 합격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럼 그 중에서 회장을 1명 뽑아야 돼요? 2명 뽑아서 맨날 빡 터지게 둘이 싸우게 해야 돼? 1명 뽑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는 게 1명이어야 되는 것처럼 회장도 1명이어야 돼. 근데 회장이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뽑아야 돼요? 이사나 감사를 뽑겠지. 그럼 감사는 보통 총무가 하는 일이고 이사는 이제 부회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뭔가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그래요.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합을 설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잖아. 그럼 얘네가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올 거니까 수용 방식은 못 해요. 무슨 방식밖에 못 해? 환지밖에 못 해. 그래서 수용조합이란 말은 절대 안 나와요. 막 수용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조합이 나오면 그 지문은 다 틀린 거로 봐야 되는데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섞이면
수용 방식에서 나왔는지 환지에서 나왔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조합은 환지 조합이야, 수용 조합이야? 환지 조합이야. 수용 조합은 없어요. 무조건 환지 조합이야. 그럼 여기서 자 봐요. 개발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아까 먼칠이라고 했죠? 개치. 그럼 이제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 일단 모여. 이제 100명인데 100명 중에 여기 100명 중에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걸 아까 먼관이랬어요. 그럼 얘네가 정관을 작성해서 여기서 99명을 하자고 그랬는데 한 명이 반대하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99명이 갖고 있는 땅이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은 얼마? 3분의 2 총수. 요거 동시 충족이 돼야 돼. 면적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어. 3분의 2가 이만큼이 동의한 거야. 동의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100명 중에 58명인 거야. 그럼 총수도 됐죠. 3분의 2도 갖췄고 총수도 됐어. 그럼 조합 설립 뭐 받아야 돼 이제? 인가. 그럼 인가 받을 때는 이 법에서는요. 시행자가 하는 건 전부 다 누구한테 가야 돼? 지정권자. 여기는 권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시행자는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 거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정권자.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누구한테 보고받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은 권한자가 어렵지가 않아. 시행자는 다 이분이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분한테 인가받는 거야. 그럼 이분이 인가를 딱 해줬다는 얘기는 그래 이 정도면 너네 해도 돼. 조합 설립 인가 나면 30일 안에 얘네들은 이제 해당 지역 주된 그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혹시 법인이란 말 들어봤나? 자연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인격을 갖추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전부 노출설이라고 그래요. 전부 나왔을 때 걔는 인격 부여받잖아. 에? 안 배우나? 배운 척도 좀 해줘요. 민법 시간에 아마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뉜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나뉜다. 이거 하잖아요. 그중에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개인이 하게 되면 자연인이니까 인격이 있지만 우리가 회사를 설립했잖아. 그럼 법에서 뭘 받아야 돼요? 인격을 부여받아야 돼. 법에서 인격을 부여받았으니까 법인이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면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이고 재물이 모여가지고 그 법인을 만들었어. 그건 재단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잖아. 얘는 사단법인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법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얘는 태어나면 되지만 얘는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주된 사무 소재지에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 해야 등기하야. 등기가 딱 되면 이제 태어난 걸로 간주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시기는 인가받은 때야 등기한 때야. 근데 시험장 가면 조합설립 인가받음으로 성립된다 그럼 틀린 거지. 인가받고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그래서 등덩이라고 따라해봐. 등덩. 바보같이 해야 돼. 바보같이 해봐. 등덩. 등기함으로 성립한다요? 인가받음으로 성립한다요? 등기함. 등덩.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럼 얘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법인이야. 그럼 지금 제가 공법 강의합니까? 민법 강의합니까? 그럼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야. 근데 이 법인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규정은 대부분 민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민법에 있는 무슨 법인? 사단법인, 간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공법에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근데 공법에는 법인에 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별도 딱 해놓으면 법조문을 다시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됐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법인 관련된 거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지. 왜? 민법에서 내 거니까. 그럼 하나 더. 얘네가 이제 아까 동의를 할 때 울고 있는 애 보이세요? 내가 그린 건데 잘 안 그려지더라고. 왜 울고 있을까? 자, 해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 얘 동의 안 한 애들이거든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동의 안 한 애들이야. 근데 조합은 수용 방식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동의를 얘 안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땅을 뺏을 수가 있나? 못 뺏어. 수용이 안 된다니까. 그럼 얘네들도 그냥 자동으로 조합원 돼야 돼요. 그래서 조합설 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자도 자동 조합원 돼버려. 그러니까 초지 소유자 무조건 조합원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왜 울어요? 그래서 자기는 동의 안 했는데 조합원 돼서 우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한다. 틀렸지. 얘는 자동 조합원이에요. 자동 조합원인데 그럼 얘네가 나중에 사업할 때 자, 사업은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하지? 조합 이름으로 할 건데 조합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돈 누가 내? 얘네들이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 돼. 얘네가 낼 것 같아?
동의 안 했는데 자동조합원 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 안 내겠죠. 그러면 얘가 돈 안 내면 법에서 뭐라 하냐면 일단 연체료 부과 때립니다. 연체된 거잖아. 연체를 부과했는데도 연체료를 안 내네? 그럼 무슨 징수하면 돼요? 강제 징수하겠대. 그래서 요 조합이 사업을 할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그럼 누가? 조합원.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비를 안 내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연체를 부과한다.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안 내면 강제 징수해. 근데 강제 징수를 잡아요. 자기가 자기 돈을 강제할 수는 없죠. 조합에 임원이 가서 얘네 집 뭐 압류할 수 없잖아. 그럼 강제 징수할 때 얘는 징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징수해달라고 징수 뭐 해야 돼? 징수 위탁해야죠. 징수 위탁 몇 글자야? 네 글자니까 4% 이게 수수료 내야 돼요. 100억이면 얼마를 내야 돼? 징수 금액이 100억인 거야. 그럼 얼마를 내야 돼? 4억. 이게 시험 문제인데 다음 중 조합이 징수를 못하여 징수 위탁을 시금으로 했을 때 총 금액이 100억인 경우에 납부해야 될 수수료는 100억일 때 얼마? 4억. 그 4억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4%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징수 위탁 몇 글자예요? 4%야. 그만 하면 돼. 뭐 별거 없어. 여러분 공부 처음 하는 거니까 저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법조문에 다 나와요. 법조문에 나올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나 더. 그럼 이제 동의 안 한 자도 무슨 조합원 됐어요? 자동조합원 됐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조합에서 100명 중에 일할 사람 뽑아야죠. 일할 사람 뽑을 때 조합에서 일할 사람 중에 그 조합의 장을 뭐라 그러지? 조합장. 이거다 조합장.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조합장. 이게 사람이 된 거잖아.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오른손을 뭐라 그래? 이사. 얘네들이 돈 쓰는 거 뭐 감시해야 되죠. 그래서 뭐 뽑아요? 감사. 그럼 이 몸뚱아리는 뭐야? 조합원. 자, 그럼 해볼게요. 조합장은 조합원이다. 맞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지. 그럼 이사감사도 조합원이다. 감사는 회계사가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감사도 누구야? 조합원이야. 그럼 얘네들 다 조합원이죠. 그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네. 근데 조합장을 뽑았는데 12살짜리 뽑아놨어요. 얘 12살이야. 12살짜리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 취미가 뭐냐면 사인하는 거야. 뭐 회사랑 계약할 때마다 갖고 오세요.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사인만 해. 그럼 안 되잖아. 이거 행위 무능력자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는 행위 무능력자면 안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이런 말 들었죠. 피한정 후견위로 바뀌면서. 그래서 한정치산자가 뭐냐면 치산이 뜻이 뭐예요? 계산하는 거를 치산이라고 그래. 근데 한정해서 계산을 못하는 애. 그러니까 비 오면 잠깐 이상해지는 애를 한정치산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가 있는 애 있죠. 금치산자야. 얘네들한테 계약서 쓰라고 안 되잖아. 그럼 조합의 임원에서 누구는 할 수는 없네.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이 한정 의견이 안 돼. 그럼 미성년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물어볼게요. 얘 토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애야. 얘 조합원은 돼야 안 돼요? 원은 되는데 조합의 임원은 안 되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되나 임원은 되지 못하잖아. 맨날 바꿔서 내 시험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제가 아까 조합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의한 자, 동의 안 한 자. 지금 똑바로 대답해야 돼. 여기 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100명 있는데 조합이 설립이 됐대. 그럼 조합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동의한 자, 동의 안 한 자. 모두 다. 그럼 12살짜리도 토지 소유자야. 조합원이다, 아니다? 조합원이다. 임원이다, 임원은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나중에 하면 헷갈려요. 그럼 이제 요거를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얘네가 이제 일을 하겠죠. 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합장하고 이사.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뭐예요? 감사. 볼까? 됐어. 봐요. 조합 설립할 때 아까 조합 설립할 때 개칠이 몇 명? 7명. 얘네가 작성하는 거 뭐? 정관. 이 부분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뭘 받아요? 인가. 인가 받고 나서 변경이 생겼대요. 그럼 제발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이 생기면 몰래 그냥 가야 돼요? 다시 인가 받아야 돼? 그래서 공법은요. 허가 받았는데 변경 생기면 재허가 받아라 써 있고요. 신고했는데 변경 생기면 재신고야. 그럼 인가 받았는데 변경 생기면 다시 인가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경우에는 인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시험에서는 변경 인가인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령이자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미한 거로 봐서 얘는 뭐만 하면 된대? 신고하면 된대. 그럼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만 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되는 거야, 얘는. 봐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는 거는 이거야. 자, 여기가 개발구역인데 개발구역 내에 여기 도로가 가면 좀 오래된 상가가 있어. 상가 가면 보통 3층이 조합사무실이에요. 보통 조합사무실 3층이거든요. 이거 본 적 없나? 집에서 나와서 안 돌아다니죠. 가끔 가다 보면 사무실에 무슨 조합 사무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조합 사무실인데 얘네가 여기 비가 자꾸 와가지고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옆 동으로 지금 현재 이걸 이사 간대. 그럼 주소지가 바뀐 거죠. 그럼 이거 인가를 다시 받아야 이거 경미한 거야? 조합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 안 받아도 된다. 뭐만 해도 돼? 신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알리려면은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공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공고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메일로 보내라. 뭐 문자로 보내라. 뭐 이건 방법이 바뀌는 거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는 뭐만 해도 돼요?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을 때 면적이 중요하댔어요? 총수가 중요하댔어요? 여기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땅을 밀어야 되는데 땅 전체 2분의 1만 밀는 건 좀 애매하니까 면적은 얼마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면상이 총수는 절반이니까 얼마?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고 해서 조합 설립할 때 인가하려면 면적은 얼마?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동의자 수 선정 방법은 지난주에 조합 설립 말고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이 시끄러워서 개발 계획 짤 때 미리 동의 얻어라 할 때 그 동의 요건하고 같아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미 한 거야. 뭐 정리하면 이거네. 자, 도시개발조합은 머릿속에 얘는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해당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뭐 작성해서? 정관.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 인가 받을 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럼 인가 받고 나서 성립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 아니야. 뭐야? 등등.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한다. 성립되면은 법인이죠. 근데 이 법이 정한 게 없대. 그러니까 어느 법에 가서 민법 가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추정하겠다. 그리고 요거 36회 때 그대로 요게 나왔던 거고요. 근데 하나 물어봐야겠다. 자, 여기서 A라는 애가 동의를 했고 B라는 애도 동의를 해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 인가를 받기 전에 A가 싫다고 나는 처리하겠대. 그럼 여기서 잘 봐. 현재 인가가 난 상태예요? 인가가 안 난 상태야? 안 났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동의를 처리하는 건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지. 근데 인가가 난 다음에 A가 인지 와서 내가 처리하겠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동의를 해가지고 인가가 나서 사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안 해 그러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그럼 인가 전에 처리를 해야 돼? 후에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무조건 전이란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인가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요게 중요한 거야.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요 말은 시험에서는 요 지문으로 안 나왔고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은 후에는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전에 처리했으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에서 빼야지.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동의한 자고 B라는 사람도 동의한 자인데 이 땅 소유자예요. 이걸 얘가 C한테 판 거야. C한테 팔았어. 그럼 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한테 샀죠. 그럼 물어봐야지. 얘 조합원이었거든요. 얘가 이 땅 사면 얘가 조합원이야, 조합원 아니야? 조합원이죠. 얘 동의한 자한테 샀죠. 그럼 얘 당연히 동의한 자야, 동의 안 한 자야? 동의한 자죠. 근데 만약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동의한 자한테 토지를 취득하면 이 사람도 당연히 뭐 한 자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이 인가 신청 전에 뭐 하면 처리하면 그때는 동의자 수에서 뺀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사면 조합원 되는 거야. 이거를 이걸로 할까? 일단 요거부터 하자.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현재 여기 100평을 갖고 있었어요. 얘는 200평을 갖고 있었어.
그럼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 50%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당 100만 원인 땅인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500만 원으로 간대. 그러면 100만 원짜리 땅이 나중에 얼마로 바뀐다고? 500만 원. 5배 올랐죠. 그런데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 내라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안 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돈 내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관청이 무슨 청이에요? 국세청이에요. 세금 내는 거 좋아요?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세금 내러 갔는데 그 혹시 세무서 가면 주차장에 갈 때 주차비 내요, 안 내요? 우리나라 관청 중에 유일하게 주차비 안 받는 데가 세무서예요. 세무서에 그 돈 받는 게 없어. 세금 내러 왔는데 주차비까지 받으면 열받잖아. 그래서 세무서는 주차비를 안 받아요. 아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세무서는 다 공짜야. 왜? 세금 내고 왔는데 주차비 2,000원 나왔어. 짜증나 죽겠잖아. 그냥 그거는 없더라고. 근데 돈 내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100평짜리 나중에 100만 원짜리 100평을 나중에 너 이거 50평을 줄게 이렇게 하면 얘네들한테 돈 내라 그러면 돈 안 주니까, 그럼 니네가 땅을 100평 있던 거를 50평만 받고 50평은 내. 돈 대신 뭐 낸 거야? 땅 낸 거죠. 그걸 토지로 부담한 거잖아. 그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50%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100평 중에 난 50평 받았으니까 토지 부담률 몇 프로? 50% 내고 난 10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여기 500만 원짜리 땅을 받았어. 그래도 이득인 거죠. 그럼 이제 개발구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얘 지금 100만 원짜리 땅이 얼마로 바뀌면서 500으로 바뀌면서 절반은 줄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얘 총 얼마였냐면 1억이었었어. 1억짜리 땅이 몇 억이 된 거죠? 5억이 된 거잖아. 그럼 5배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는 냈어 내가 아까 1억짜리 땅 중에 얼마를 낸 거야? 5천만 원은 낸 거죠.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얘가 이게 5억이 10배가 된 거야, 이거. 5천만 원 내놓고 5억 된 거잖아. 그럼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넣어놓는 게 나을까? 요 땅 사는 게 나을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땅 사가지고 뭐가 되고 싶겠네? 조합원 되고 싶겠지. 그럼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얘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 되려고 사는 거야. 조합원이 돼야 나갔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는 목적이 있어요. 도시개발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A가 오래된 주택들이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 있는데 여기 재개발 구역이래. 재개발 구역인데 A가 여기 오래된 빌라가 있는데 301호가 매물로 나왔대요. 301호가 나왔어. 그러면 요 49년 정도 됐거든요. 물 틀으면 녹물이 나와. 그럼 이제 이 A가 공인중개사무소 와가지고 혹시 여기 뭐 빌라 뭐 나온 거 있어요? 했더니 이거 팔려고 내놓은 게 있었어. 그럼 이거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는 뭘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301호를 왜 살려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아파트 받으려는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중에 재개발하고 나면 뭐가 들어가요? 아파트 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아파트 받고 싶어서 이거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거지. 47년 돼가지고 무너져 나가는 녹물이 있는 거를 내가 사는 이유는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남들보다 싸게 비싸게,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조합원 분양가는 4억인데 일반 분양가 6억이야. 몇 억 차이 생겨요? 이 2억 프리미엄 먹으려고 저거 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이 토지를 B가 사는 이유는 내가 뭐 되려고? 조합원 되려고. 그럼 여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야. 그럼 나 당연히 뭐 동의한 자겠죠. 산 이유가. 근데 얘는 그거 모르고 산 거야. 나 안 할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가가 난 상태에서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인가 전에는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지문이. 그리고 조합은 당연히 아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야? 등기함으로 성립되면 이때 뭐로 봐요? 법인. 그래서 등기함으로 뭐 된다? 성립. 그래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가 인가받고 주된 사무 소재지에 며칠 안에 등기해야 돼? 30일. 등기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 법에다가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시기는 뭐야? 등기야.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 근데 인가받을 때 성립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무슨 법이니?
근데 시험에서 재단법인으로 나왔어요. 재물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 모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구역 안에 조합원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대답 나와야 돼. 개발구역 안에 조합원 누구야? 토지 소유자. 동의한 자, 동의 안 한 자. 모두.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동의를 불문하고 모두 조합원이 돼 서 있잖아. 그러니까 동의한 자, 동의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왜 이걸 낸 거냐면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야 하나다. 틀렸잖아.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잖아. 아까 울고 있었잖아. 울었는데 왜 울고 있어? 나 동의 안 했는데도 조합원 됐어요. 그 뜻이에요. 미성년자는 조합원 돼야 안 돼요? 되죠. 토지 소유자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임원. 그래서 임원은 겸직 금지와 결격 사유가 나와요. 물어볼까? 조합에 임원이 누구 있냐면 조합. 자, 한 명하고 이사하고 감사했잖아. 근데 내가 조합장 하면서 이사도 해? 그럼 겸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조합은 그 다른 임원을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장하면서 부반장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원은 겸직 금지야. 그리고 구성원은 당연히 이제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두는데 선임할 때 여기 이 조문이 좀 어려워요. 봐요.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봐요. 의사 결정권이잖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물어보겠지. A하고 B하고 C가 땅을 공유하고 있고요. A가 땅을 3개 갖고 있어. 만약에. 자, 여기서 조합원 몇 명이죠? 3개 중에서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거 자 물어봐야지. 3명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조합원 몇 명이에요? 조합원 몇 명이야?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 몇 명이야? 3명이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라고 그랬잖아. 얘 토지 소유자입니까? 네. 얘 토지 소유자입니까? 네. 토지 소유자입니까? 네. 조합원 몇 명? 조합원은 3명이야. 근데 의결권은 3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얘한테 의결권을 줬고 얘는 의결권이 없어. 그럼 얘는 의결권 있는 애죠. 의결권 가진 조합원 이 뜻이야. 이 단어가 어렵잖아. 공유를 하면 얘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지만 얘는 있는 조합원이야. 그럼 A, B, C 중에 누가 임원이 돼야 돼요? 당연히. 그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 뜻인데 이 질문을 내가 한 1000번은 받은 것 같아. 궁금하지 않아 저거? 안 궁금하면 아직까지 공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된대. 의결권이 가진 조합원이면 그럼 조합원이 의결권이 없는 애도 있어요? 없는 애. 제 PC. 됐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아까 했던 거. 자 여기 다음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얘네들은 임원이 안 되는 애 중에 아까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기현인, 피한정 후기현인. 그리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이제 돈에 환장한 애들.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아직 집행이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얘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면 공법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중개사법은 저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결격 사유 해가지고 왜 공인중개사 자격 중에 결격 사유 중에서 일단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나? 시험 볼 수는 있는데 개설 등록을 못 하죠. 성인이 돼야지 하는 거잖아. 근데 걔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공법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되는데 무슨 사유에 해당한다.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상실.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거에 해당이 된 거야. 요거에 해당이 되면 요거 무슨 날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하고 G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조합장이 된 거야. 얘가 이사가 된 거야. 이사. 얘가 감사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약간 맨 처음에 이사 됐을 당시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얘가. 그럼 모임 회의 한번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딱 오면요, 창문을 봐요. 그래서 막 옷을 딱 벗고 막 뛰어다녀. 비만 오면 이상해지는 애야. 이게 뭐야? 이상한 애잖아. 그거를 인지한 거야. 인지 알았어. 그럼 이제 얘가 나중에 계약서 쓰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자격 상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 상실은 요 사람이
약간 피한정 후견이었던 거 몰랐던 거야. 그걸 알게 되면 그날 뭐야? 그날 무슨 날? 다음 날. 이게 다음 날인데 다른 법은 다 즉시거든요. 다른 법은 다 즉시 상실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12시에 그게 확정되잖아요. 그 다음 날 있지. 다음 날 돼. 그럼 요때 사이에 계약을 해야 돼. 나 여러분한테 꿀팁을 주는 건데. 예. 만약 계약하고 싶으면 그 밤 12시 땡치기 전까지 해야 돼. 저 자식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으면 그 즉시 당연히 자격 상실이 돼야 되는데 얘만 이 법에서 도시개발법만 다음날로 돼 있어서 특이한 거라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됐고. 그다음에 직무라는 거는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자죠. 조합장은 대표자, 얼굴 마담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사무총괄자면서 만약에 총회라는 게 있고 대의원회라는 게 있고 이사회가 있어. 이거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조합원이 100명인데 모두 모이세요.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할게요. 그 뭐예요? 총회. 만약에 200명이야. 200명이 다 모였어. 그럼 뭐예요? 총회. 만약 500명이야. 500명이 다 모였어. 총회야. 근데 500명이 다 모이려고 했더니 장소가 없는 거야. 결정할 때마다 500명이 다 모이지도 않아. 그럼 그 중에서 대표자 뽑자. 그걸 대표자를 뽑은 걸 대의원이라고 그래요. 그 대의원만 뽑아놓고 하는 걸 무슨 회의? 대의원회의. 그럼 이사회는 뭐냐면 아까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 있죠. 얘네들만 모여서 하는 걸 이사회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개최할 때 누가 땅땅땅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당연히 땅땅땅을 쳐야 돼? 조합장이. 그래서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에서 의장이 된다예요? 의장으로 선출해야 된다요? 자동 의장이에요. 근데 시험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조합 총회의 의장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선출한다. 그럼 틀린 거야. 누가 의장이에요? 조합장 의장이에요. 그래서 뽑아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사는 아까 따까리 했죠. 따까리니까 조합장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보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의 사무 분장, 화장까지 해주나 봐. 네, 분장해준다. 디귿. 감사는 당연히 회계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 재정,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하는 거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요거. 일은 아까 제가 조합장, 이사 감사 중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조합장하고 이사. 얘네들이 자기 계약을 하게 됐어. 그래서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을 한다거나 소송을 한대. 그럼 그때는 얘네들이 하면 안 돼. 누가 대신한대? 감사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구역 안에 갑이 있고 을이 있어. 병도 있어. 근데 여기서 갑이 조합장이 된 거야. 근데 얘 직업이 뭐였냐면 갑건설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저 사람이 조합장 하면 되게 잘하겠다 해서 뽑아놓은 거야. 그럼 이제 조합장이 이제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여러 회사가 왔어. 갑건설 무슨 건설 왔어. 근데 얘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얘랑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얘가 누구 찾아가야 돼요? 갑건설 사장 찾아가야죠. 지잖아. 그럼 갑건설 가서 똑똑 그러면 지가 들어갔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그럼 혼자서 지가 계약서 다 써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게 생겼네? 비리 생겨요. 그래서 지가 지하고 계약하거나 지하고 소송하면 지 유리한 쪽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감사가 해야지.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계랑 똑같은 거야. 자기 계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을 한다거나 소송을 하면 누가 대신한대요? 감사. 시험장 가면 이사가 한다, 조합장이 한다 자꾸 꼬시니까. 그리고 조합의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육사 출신이거든요. 6학년 4반 반장 출신이에요. 6학년 4반 반장이었는데 제가 6학년 5반 가서 반장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내가 임원 여기 장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장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임원이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원의 임원 직원 못한다 그 뜻이에요. 됐고 돈 누가 내라고 그랬지 아까? 조합원이 내야 돼. 그래서 조합원의 경비 부담이지. 그럼 경비부가 징수라는 건 조합은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야 니네 우리 사업하려면 돈 들어가 돈 내놔.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조합원에 대해서 경비 부가 징수하는데 아까 돈 안 내는 애들 꼭 나온댔죠. 동의 안 한 놈들. 동의 안 한 애들은 자동 조합원이죠. 돈 안 내니까 아까 먼 채로 부과한댔죠.
그래서 부과를 할 때에는 그 땅의 위치, 지목, 뭐 면적, 이용상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해서 정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자, 지목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지목이 전이었던 애가 있어. 자 봐. 얘가 다시 받을 때 누가 조금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얘가 더 많이 받아. 왜 많이 받아? 비싼 땅이잖아.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럼 돈도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면적이 뭐였냐, 지목이 뭐였냐, 2,000평 갖고 있던 애가 있고 100평 갖고 있던 애 있어. 누가 돈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사업하는데 땅이 큰 놈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 그래서 위치, 면적, 이용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경비 부과 징수하겠다. 근데 만약에 안 내요. 안 내면 어떡하죠? 안 내면 연체료 부과 안 됐죠? 연체료 부과했는데도 안 내. 그럼 징수해달라고 강제 징수 못하니까 징수해달라고 뭐 한대? 징수위탁. 징수위탁 몇 글자?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도 신고한테 징수 위탁을 하는데 징수 위탁할 때 부가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가금액의 전체에 얼마?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한테 뭐야? 지급해야 돼. 수수료 납부하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말 아닌데 조합이 맨 처음에 어려운데 나중에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나올 거예요. 그것만 달달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조합은 100% 나온다고 보시고 무조건 공부한다고 보셔야 돼. 그럼 제가 개발법이 6문제 나오면 3문제 맞히면 잘하는 거랬잖아. 그럼 조합은 한 문제 나와. 그럼 100%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구역 파트에서 2개 맞추고. 그럼 되게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징수이타 몇 프로? 4%.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부 조합원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총회. 최고 의결기구라고 해요. 그러면 예. 토지소유자가 100명입니다. 100명이 모두 모여야 되는데 그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야, 우리가 약속 정한 거 바꾸자, 정관 바꾸자, 개발계획 바꾸자, 뭐 자금 차입 바꾸자, 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총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총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이 100명이 모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다. 다음 주에 어디서 모일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꼭 못 오는 한두 명 생기지. 생기죠. 장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뭘 했냐면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대표자 뽑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대표자 뽑는 걸 뭐라고 하지? 대의원이라고 그래. 그럼 대의원회가 회의하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여기 요거는 대의원에서 요거는 대의원에서 요거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총회에 결정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의원회가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거는 중요한 거라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요 5가지 제가 이거 녹색으로 한 거 있죠. 얘는 반드시 뭘 개최해야 돼?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있는 거 중에서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게 5개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의원회 볼게요. 그럼 대의원회는 반드시 두는 건 아닌데 만약에 잘 봐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8명이야. 8명이 모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럼 굳이 대의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럼 대의원이라는 걸 두는 거는 조합원 수가 많아서 적어서 그래서 이 법에서는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인 이상. 근데 앞에 의결권을 가진이란 말 써 있는 게 아까 토지 소유자 A, B, C가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의결권 가진 A 있었죠. 그런 애가 50명 이상이면 의사결정할 때 좀 다 모이기가 쉽지 않다. 50인 이상이면 요거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대요. 둘 수 있대. 이게 정비법 가면 100인이면 두어야 한다로 바뀌어요. 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야. 근데 정비법 다음에 가면 걔는 얼마? 100인. 여기 써놨어요. 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는데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로 돼 있어서 나중에 비교할 겁니다. 그럼 대의원 수는 만약에 70명이다. 70명이면 7명 이상으로 두라고 돼 있거든요. 7명 이상이 뭐냐면 10% 이상으로 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몇 프로? 10% 이상이고 요거는 이제 선출을 따로 하겠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사결정 중에서 요거 잘 읽어보세요. 총회 아까 결정사항 아까 많이 있었지. 이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만 빼고 권한대행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뺐다는 얘기는 이거는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외하고 총회 권한 등 한대. 그럼 이거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라고 그래. 이걸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사유에서 이거 조그맣게 옆에다가 이거 써놓을래요? 선생님. 공법은 개정이 자주 돼가지고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뭐 공부 좀 하면 좀 이따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외우라고 그래요. 공법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썼어요? 여기 선이 뭐냐? 선이 뭐냐면 임원의 선임. 임원을 뭐 하는 거? 선임. 그럼 조합장 뽑을 때 다 모이라는 얘기예요. 대의원회가 지네끼리 알아서 헤쳐먹으라는 거야. 다 모여라. 총회 개최해서 해라. 임원을 선임할 때. 그리고 걔가 뭐냐면 아까 계획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직이 있었잖아.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무슨 계획이야? 방향 잡는 거. 그 개발 계획은 되게 중요한 거야. 환지 계획은 소유권 배분이나 되게 중요한 건데 실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의 변경에서 개발 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환이 뭘까? 정이 뭐냐면 아까 조합이 작성하는 거 뭐예요? 정관의 변경.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환지 계획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의 작성. 합병 해산.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요 2번 갖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봐봐요. 얘네가 법조문을 만들 때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뭐는 뺀대. 개발계획에 경미한 거랑 실시계획은 제외한댔죠. 그럼 실시계획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실시계획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대의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발계획 중에 경미한 거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만? 개발계획은 반드시 뭐 거쳐야 되고 총회, 실시계획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시계획은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줄여가지고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선이 뭐예요? 임원의 선임. 개가 뭐예요? 개발계획 변경,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합이 뭐예요? 합병하고 해산. 합병 해산할 때 다 모여서 합병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청산금의 징수를 교부를 완료를 했대. 잘 봐.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했다? 잠깐만. 자, 조합원들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근데 내가 받을 땅이 원래 50평인데 60평을 받았어요. 10평을 더 받았죠. 그럼 10평어치 돈을 징수해야 돼. 이거 원래 50평을 받아야 되는데 40평을 받았어. 가만지로. 그럼 10평어치 못 받았으니까 10평어치 뭘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그럼 청산금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모여라 그러면 모일까 안 모일까? 안 모여. 그래서 청산금이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려고 하면 안 모이니까 대의원회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 징수교부를 뭐 하는? 그때 해산할 때는 안 모인다고 모이라고 해도 돈 받았기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내는 게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문제 풀어볼까? 정리 한번 해보자. 도시개발 조합이 몇 페이지였냐면 52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하나로 정리할게요. 제가 요 한 페이지로 만약에 올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손 장지질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개발구역입니다. 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 근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대. 그럼 전부 환지 방식 하면 니들이 해라. 토지 소유자나 누구? 조합은 몇 명 이상이?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요 동의 없고 얘네가 뭐 작성해? 정관 작성해서 조합 설립에 따른 뭐 받아야 돼? 인가.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럼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뭐 돼요? 성립. 등등. 성립되면 뭘로 본다고 그랬죠? 법인인데 이 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조합 설립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4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며칠이? 개칠이. 뭐 작성? 정관. 누구한테? 지정권자. 뭐 받아요? 인가.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 동시 충족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하면? 등기하면 뭐 된다? 성립. 그리고 이 법이 법인인데 이 법에 정한 바가 없다.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됐고. 자, 조합원은 누구예요? 그럼 아까 동의한 자, 동의안 자. 모두 다. 그래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단 동의하지 않은 자도 자동 조합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되나? 예, 근데 조합에 뭐는 안 돼요? 임원. 얘 무슨 사유예요? 결격 사유야. 근데 결격 사유 아니었던 줄 알았는데 해당이 된 거야. 그날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이니까 임원들이 모여서 얘를 퇴출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 다른 데 가서 임원 또 하면 안 되죠. 겸직, 금지. 5글자로 니거나 자래. 예. 조합원의 권리 의무할 때 하나 물어볼게요. 면적이 얘는 100평이고요. 얘는 1000평이야. 의사결정권 누가 더 많아? 잘 봐요. 그럼 얘가 1평이고 얘는 1000평이면 얘는 1000개고 얘 1개면 얘는 여기서 무릎 꿇어야 돼? 다시 할게요. 면적이 100평이고 1000평이고 면적의 관계 없이 의사결정 하나예요. 평등 의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은 보유 면적의 관계 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반드시 개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총회. 근데 야 이거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뭐 둘 수 있게 하자. 대의원회 둘 수 있게 하는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하는데 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건데 요거 5가지는 반드시 총회 개최하래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개정되면 환정합니다. 선임 뭐예요? 선임, 개발계 변경, 정관 변경, 환지계획 작성, 합병 해산. 근데 청산급 끝나서 완료돼서 해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만 알면 된다고. 그리고 돈 누가 내야 돼요? 그럼 누가? 조합원. 경비 부과했는데 얘가 안 내네? 아까 땅이 면적이 큰 놈, 지목이 다른 놈 여러 가지 고려하랬죠.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환경, 종합 고려해서 부과했더니 안 내네. 그럼 뭔 체류? 연체료. 그래도 안 내? 그럼 강제징수하면 되는데 얘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자력강제가 안 돼. 그럼 징수 위탁하죠? 수수료 몇 프로? 4% 됐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자고 써놓은 거예요. 책 진짜 잘 쓰지 않았어? 아까 판서 다 썼던 건데. 봐요.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대의원회는 대행기관으로 몇 명 이상이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50명 이상 둘 수 있는데 얘네가 권한을 대행 못하는 건 5개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할 때 선이 뭐예요? 선임, 개발계획 변경, 경미한 거는 제외하고 정의 뭐예요?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 작성, 경미한 건 당연히 빼겠지. 합의 뭐예요? 합병 해산. 단 청산금 지급 완료가 된 후 해산할 때는 다 모일 수가 없다. 제외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조합의 임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일단은 결격사유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일단 내가 딴 데 가서 임원 직업 못 한댔죠.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날 자격 상실한 거로 본다. 그리고 보유 면적에 아까 관계 이시 없이 평등 의결권이고 경비부담은 조합원이 해야 되는데 안 내면 연체료. 그래도 안 내면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징수 위탁 몇 글자? 4%, 4글자니까.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 계약을 한대요. 그럼 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누가 대신한대? 감사. 그러니까 법인이고 이 법이 없으면 민법에 뭐 사단법에 지금 한 거 벗어나는 문제 나오는데 손 장지질게요. 네. 풀어볼까? 자 여기 35회니까 우리 매트 준비하는 거죠. 37. 그럼 재작년 문제인데 또 질문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1. 조합을 설립할 때 개발구역 개칠이 예? 일명이에요? 10명이에요? 7명이에요? 뭐 작성해요? 정관.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 뭐 받아요? 인가. 얘만 틀렸네. 보이잖아 이제. 반복하면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답은 나오잖아. 조합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답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2번.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대. 잠깐만. 인가 받고 나서 변경이 생기면 다시 인가 받아야 되죠. 근데 아까 경미한 거 2개는 신고로 가능했잖아. 그게 주된 사무 소재지를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그럼 청산에 관한 사항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럼 얘는 신고하면 되는 거 안 돼요? 다시 인가 받아야지. 경무된 사유 아니잖아. 틀렸죠? 3번. 다른 조합원한테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요거는 특이한 규정이라서 신설됐던 건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게 A 땅이고 B 땅이고 C 땅이고 D 땅이고 이 땅이야. 자, 조합 설립이 됐어요. 조합 설립이 됐는데 A가 요 D 땅을 산 거야. A가 D 땅을 산 거야. 그러면 조합원이 A 조합원이었죠. 조합원 한 명이고 D도 조합원 한 명이었잖아. 근데 얘가 전부를 사버린 거야. 그럼 얘는 현재 조합원 결정 권한이 하나여야 돼, 두 개여야 돼?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 권한이 이게 하나로 통합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 이건 결정 권한이 별도로 있던 거고 별도로 있던 거잖아요. 그럼 전부를 사버리면 이 결정 권한이 몇 개요? 두 개. 봐요. 조합원으로부터 개발구역 그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 저거 D 거 전부를 이전받았어. 그럼 본래 의결권 하나 있었죠. 근데 의결권 하나가 더 생긴 거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이전한 조합원 의결권 그대로 뭐 한다? 승계할 수 있다. 깔. 그럼 여기 신설된 규정이에요. 맞는 거고. 4번. 혹시 조합은 총회를 반드시 두라고 그랬어요?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총회 반드시 써야지. 대의원회는. 그럼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틀렸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됐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 법은 그날 다음날. 해봐. 또 틀리게 하잖아.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 상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만 다음날이고 다른 법은 다 그날 즉시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문이 요 정도 지문선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그걸 공부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그래요. 이론 공부할 때 이론만 하고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서 저거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구나를 알면 내 머릿속에 오래 가서 제가 중간에 하나씩 넣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조합 관련된 거는 다 끝난 거고, 위탁 시행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타이틀만 하나 치고 갈게요. 원래 우리 사업하는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항만 철도를 조합이 할 수 없잖아. 시행자가 못하니까 이거는 좀 해달라고. 여기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의 업무를 대통령 영의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 출연기관 이런 애들한테 위탁할 수는 있대. 그리고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매수라는 건 사는 거죠.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기초조사, 토지 매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더니 귀찮은 거야. 그럼 관할 누구한테? 지자체 등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게 되면은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해야지. 그리고 신탁이 뭐죠? 신탁. 내가 할 거를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또는 수도권의 이전 법인 민간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은 애들이라서 승인 받으면 신탁 회사에다 넘겨서 신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 도시개발 사업을 토지를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시설 항만을 설치해야 된대. 그럼 못하면 위탁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토지 매수 업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더 잘하니까 걔네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잘 사업을 못해. 신탁업자한테 맡길 수 있어요? 네. 끝. 이거 외에는 안 나와. 제 말뜻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 버리셔도 돼. 그럼 뒤로 넘기면 이제 실시계획 나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 실시계획부터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